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바로 대전과 충청남도. 한때는 한 가족이었지만 수십 년간 각자의 길을 걸어온 이 두 지역이 다시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분리된 지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이 두 지역이 우리 다시 합치자 하고 결정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입니다. 이 복잡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좀 체계적으로 접근해야겠죠? 먼저 이 두 지역이 왜 나뉘었는지 그 역사부터 간단히 짚어보고요. 그러고 나서 왜 하필 지금 다시 통합 얘기가 나오는지, 합쳤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건 뭔지, 또 반대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논의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현재를 제대로 알려면 과거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대전과 충남은 원래 어땠고 또 왜, 어떻게 지금처럼 나뉘게 된 걸까요?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주 명확합니다. 1989년 이전까지만 해도 대전은 충청남도의 심장, 그러니까 도청에 있는 중심 도시였어요. 그런데 1989년에 충남에서 딱 떨어져 나와서 직할시가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6년 뒤인 1995년에는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광역시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아니, 그럼 왜 굳이 분리를 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대전의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특히 70년대와 80년대에 대덕 연구단지가 들어서고 또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가 만나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그야말로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도시 규모가 커지니까 충청남도라는 틀 안에 있기에는 너무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독립적인 행정구역이 될 필요가 생겼던 겁니다. 자, 그렇게 각자의 길을 걸어온 지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다시 합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과거와는 대체 뭐가 달라졌길래 이런 논의가 시작된 건지 바로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 두 지역이 하나로 합쳐진다면 인구가 무려 360만 명에 육박하는 거대 도시권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 정도 규모면 수도권과 한번 겨뤄볼 만한 강력한 메가시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문제예요. 여기 충남 데이터로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23%나 되는데 아이들, 그러니까 유소년 인구는 11%밖에 안 돼요. 대전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이는 줄고 어르신은 늘어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두 지역 모두의 미래를 위협하는 아주 큰 압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생긴 겁니다. 흩어져서 각자 도생하기보다는 힘을 합쳐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거대한 경제권을 만들자는 거죠. 또 비슷한 일을 하는 행정부서를 하나로 합쳐서 효율을 높이고 나아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오거나 할 때도 더 큰 목소리를 내자는 아주 현실적인 계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통합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들, 그러니까 통합을 찬성하는 쪽에서 그리는 청사진은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약속들이 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아하 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통합 시너지의 핵심이에요. 대전은 뭐니 해도 대덕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개발, 즉 R&D 역량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충남은 서해안을 따라서 거대한 공장들과 항구를 갖춘 산업기지입니다. 이 둘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전에서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면 바로 옆 충남 공장에서 그걸 만들어서 충남의 항구를 통해 전 세계로 수출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하이테크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덩치가 커지니까 해외 대기업이나 투자자들 눈에 더 잘 띄게 되겠죠? 그리고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해 대전 따로 충남 따로 정책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강력한 전략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적으로는 비슷한 부서들을 합쳐서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정치적으로는 충청권의 목소리가 훨씬 커져서 정부 지원을 받아내기도 유리해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장밋빛 미래를 좀 그려왔는데요. 하지만 세상 일이 다 그렇듯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통합에는 분명히 넘어야 할 산도 많고 잠재적인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제 균형을 잡아서 그 어두운 측면도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아마 가장 큰 갈등 지점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돈 문제입니다. 두 지역의 살림살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대전은 예산을 주로 도시의 인프라나 시민 서비스에 집중했었습니다. 반면에 충남은 땅이 넓고 농촌, 어촌, 공업 지역이 다 섞여 있어서 돈 쓸 곳이 아주 다양하고 분산되어 있어요. 이 두 개의 다른 돈주머니를 하나로 합쳤을 때 과연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먼저 쓸 거냐, 이걸 정하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행정이나 돈 문제를 넘어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 인용문이 참 와닿는데요. 우리가 나는 대전 사람이야, 나는 충남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건 그냥 주소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자부심, 역사, 문화, 즉 정체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된 통합이 이런 고유한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죠. 그래서 통합의 주요 위험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합쳐진 도시의 이름을 뭘로 할 거냐, 시청이나 도청은 어디에 둘 거냐, 이런 문제로 엄청난 갈등이 생길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돈 문제도 있죠. 또 행정구역이 너무 넓어지면 특히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민원 서류 하나 떼려고 훨씬 더 멀리까지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통합을 진행하는 과정 자체에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점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찬성, 반대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통합 논의가 우리에게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행정 통합이라는 것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면요. 핵심은 이거예요.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우자. 이게 바로 통합을 하려는 궁극적인 목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통합이 되려면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반드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그냥 합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1 더하기 1이 2보다 커지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둘째, 행정 조직이 너무 커져서 보통 시민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 거대한 공룡이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 이익이 대전 같은 도시에만 쏠리고 농촌 지역은 오히려 소외되는 불균형을 막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 논의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전과 충남의 통합 논의,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단순히 30여 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과거 획기적인 움직임일까요? 아니면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서 충청권 전체의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하려는 담대한 도전일까요? 아마 그 답은 결국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겠죠.